프리메이슨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결사체인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폴 제퍼스 이상원 옮긴 프리메이슨의 지금 박해 속에서도 이 프리메이슨의 음모가 정말 있었는지 어떤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냉전 시기 동안에는 권력자들이 세계 지배의 음모에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인류 역사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기마다 늘 그랬듯 이때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상황을 장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비밀리에 모임을 결성했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고대의 그 소수인은 부족장이나 종교인이었다. 18세기가 되면 일루미나티, 광명회가 표적이 되었다. 그 회원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삶의 방법을 설파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현대 자본주의가 부상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집중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수의 개인이나 가문이 국가를 통제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것은 대중억압의 음모라는 것이다. 20세기 전반부 러시아의 볼셰비키나 독일의 나치는 모두 이 점을 강조하였다. 나치 독일에 뒤이어 소련의 붉은 군대가 동유럽 국가들을 장악하고 서구와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 정부와 산업계에는 공산주의자 색출바람이 몰아쳤다. 국제공산주의가 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조직들도 속속 만들어졌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보기에 이런 조직은 공산주의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이 더 큰 것처럼 보였다. 그런 의혹을 산 조직들로는 대외관계위원회 1921년 창립, 빌더버그 그룹 1954년, 트라이레터럴 커미션 1973년이 있다. 엘리트층에 대한 의혹이 이기는 것과 함께 세계 통치를 꿈꾸는 이들은 프리메이슨 회원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믿음이 퍼져나갔다. 미국의 프리메이슨 세력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주장 중에 미국의 국세 그리고 수도 워싱턴의 도로 계획 및 연방 건물 설계가 프리메이슨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 있다. 도로 계획을 보면은 거꾸로 선 십자가나 피라미드 상징이 나타난다고 하며 그런 지점들은 각각 저명한 프리메이슨 회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백악관 북쪽 건너편에 위치한 마르키 드 라파예트 공원처럼 말이다. 워싱턴 기념비나 국무성 건물 또한 프리메이슨 방식에 따라 오각형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1달러짜리 미국 달러에 프리메이슨 상징이 숨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폐 뒷면에 그려진 옥새를 보면 깃털 32개 프리메이슨의 등급수가 난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는 프리메이슨의 수호자인 성 요한을 상징하기도 한다. 왼톱 발톱으로 움켜진 화살들은 이스라엘 데이비드 왕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오른쪽 발톱의 올리브 가지는 솔로몬을 나타내며 독수리 머리 위 13개의 별은 야곱과 12아들 즉 이스라엘 종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 삼각형 안에 든 별 13개는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압제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다. 지폐에 쓰여진 라틴어 플루리부스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프리메이슨 형제의 조직을 나타낸다고 한다. 지폐에서 프리메이슨을 찾는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명백한 근거는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이다. 미완성의 피라미드도 프리메이슨과 연결된다. 피라미드의 빛나는 상부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존재하며 이는 다름 아닌
위대한 건축가를 상징한다. 그 전능한 건축가가 미국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런 짤이 더니 갓 이 트러스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그런데 여기 피라미드가 있긴 하네요. 피라미드 있고 여기 또 독수리가 있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프리메이슨의 다양한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1달러 지폐 뒷면. 자, 위대한 건축자, 그 전능한 건축가가 미국을 내려다본다. 피라미드 아래쪽 미국 옥새에 담겨진 라틴어 노버스 오르더 세클로름 시대의 새 질서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은 연방정부의 주권과 독립성의 붕괴, 다시 말해 미합중국가 헌법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세계 정부가 등장해 미국을 복속시키고 세계 군대, 세계 의회, 세계 법원, 지구 공공의 세제 등이 형성되어 인류의 생활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고 한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논의는 아주 다양하지만 그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고 한다. 자유의 여신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프리메이슨의 여신이라고 주장하는 역사가도 있다. 프랑스 프리메이슨 회원인 프레드릭 오기스트 바르톨디, 그는 독립선언 서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시에 세워진 마르키 드 라파예트의 조각상도 만들었다. 예, 손으로 프리메이슨의 목표에 맞춰 그 의식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미국 역사에 프리메이슨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이들은 역대 대통령의 3분의 1이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지 워싱턴 1752년 11월 4일 버지니아 프레데릭스버그의 프레데릭스버그 4번 지부에 가입했다. 지부장과 대통령을 겸임한 최초이자 유일의 프리메이슨 회원이다. 두 번째, 제임스 먼로 1775년 11월 9일 대륙권의 성 요한 연대 지부에 가입했다. 당시 먼로는 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는 성년의 기준이 21세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먼로는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의 윌리엄스버그 6번 지부 소속으로 활동했다. 앤드류 잭슨 가입일자는 불명하다. 1800년 이전부터 테네시 내시벌의 성태머니 1번 지부 소속 회원이었다. 테네시 최초의 지부는 1789년 노스캐롤라이나 총지부 관할로 탄생하였다. 지부 이름은 1800년 11월 1일에 조하의 1번 지부로 바뀌었다. 앤드류 잭슨은 1805년에 테네시 총지부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1813년 12월 27일 테네시 총지부는 나름의 규약을 발표했다. 앤드류 잭슨은 1822년 10월 7일 테네시의 6번째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고 1824년 10월 4일까지 그 등급을 유지했다. 제임스 포는 1820년 2월 5일 이렇게 가입했다. 쭉쭉쭉쭉. 제임스 부캐너는 1816년 이렇게 하고 앤드류 존슨은 1851년, 제임스 가필드는 1861년, 윌리엄 맥킬리는 1865년 이렇게, 시어도즈 루스벨트는 1901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1909년 대통령을 당선했다. 워렌 하딩은 1901년에 6월 28일 이렇게 가입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11년 10월 11일 가입했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들입니다. 해리 트루먼은 1909년에 2월 9일 이렇게 해서 가입했고, 제럴드 포드는 1949년 9월 30일에 또 린든 존슨은 1937년에 로널드 레이건은 형제의 원조 진리에 대한 굳은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으며 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전 인류를 위해 인내, 강인함, 신중함 그리고 정의를 실천했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노력이 온 세계에 걸쳐 선한 의지와 상호 이해를 드높였다는 내용의 명예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프리메이슨이었던 미국 부통령은 다음과 같다. 6대 데니얼 데시우스 톰킨스, 14대 존 캐벨, 브레킨리지, 앤드류 존슨, 가렛 어거스트 호버트, 26대 찰스 워렌 페어뱅크스, 토머스 라일리 마셜, 헨리 윌리스, 해리 트루먼은 부통령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군요. 40대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으로. 이 밖에 미 국무장관, 대법관, 상하원 의원, 5성급 이상의 장성들 중에서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었던 에드거 후보 역시 26세 생일을 2달 앞둔 1920년 11월 9일 워싱턴의 페더럴 1번 지부에서 장인으로 승급되었다.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52년을 보내면서 그는 수많은 메달과 상을 받았다. 1955년에는 33번째 등급인 명예감찰관이 되었고 1965년에는 스코틀랜드 의식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명예의 대십자가에 올랐다. 텍사스 공화국 정부에서 프리메이슨이 얼마나 큰 영향을 했는가 하는 것은 공화국의 모든 대통령과 부통령이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는 점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4개의 행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요직의 프리메이슨 회원 비율이 가장 낮았던 때가 85%였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결국 텍사스가 연방에 합류할 당시의 행정부를 보면 모든 고위직을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프리메이슨은 몰몬 교회의 기부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역사가인 빌 맥키버는 기호, 맹세, 암시 등 여러 측면에서 몰몬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리메이슨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몰몬교 창시자인 조지프 스미스가 1842년 3월 25일에 프리메이슨 회원이 되면서 차용하게 된 것이라 설명한다. 52년간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전 미 연방수사국 국장 에드거 후보는 똑똑하게 생겼네요. 머리가 딱 큼직하게 딱 되어져 있는데요. 또 다른 역사가 리드드럼 2세도 몰몬교 의식은 프리메이슨 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부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몰몬교 의식은 창시자 조지프 스미스가 프리메이슨 회원이 된 후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때 만들어졌고, 당연히 프리메이슨 요소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썼다. 몰몬교의 솔트레이크시 전당 건물 회관에도 프리메이슨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모든 것을 보는 눈, 동방의 별이라 불리는 뒤집힌 별 문양, 마주잡은 손 등이 그것이다. 이는 조지프 스미스가 도입하기 훨씬 전부터 프리메이슨에서 사용하던 상징들이다. 몰몬교 교도들이 사용하는 성스러운 사제의 표지라는 것도 프리메이슨의 컴퍼스 직각자 수증기와 비슷하다. 몰몬교 지도자인 동시에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인물 중에는 조지프 스미스의 아버지와 형제였던 하이럼 스미스와 윌리엄 스미스, 브리금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러프, 시드니 링턴 총재 보좌관, 존 베넷, 브리금 영의 자문관이던 윌라드 리처드, 주교 뉴얼 휘트니, 브리금 영의 제1자문관 히버 킴벨, 몰몬교 주교 오손갑 팔리 플랫, 역시 주교였던 오린 포터 록웰, 조지프 스미스의 경호원 라이먼 존슨, 조지프 스미스의 비서였던 윌리엄 클레이턴 등이 있다. 이반 프레이저와 마크 비스턴이 쓴 형제의 단체와 사회 조작이라는 책을 보면 프리메이슨을 둘러싼 의혹의 한 가지 사례가 나타나 있다.
엘리트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회원 모집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결사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전 기사라고 알려진 그리스도 군대 조직은 십자군 전쟁 당시 막대한 부와 지식을 얻었다. 11에서 13세기에 이루어진 원정은 진정한 그리스도 교도들을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 살육 현장으로 내몰았다. 이 저자들은 대다수 회원들이 33개 등급의 첫 3개 등급에 위치하며 감춰진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로 조직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충성을 서약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권력, 부, 지식의 유혹이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고 조직을 배반하고 비밀을 밝혔다가는 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높은 등급의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그 이상의 승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형제의 피라미드의 정상에 선 선택받은 소수는 전 세계 경찰과 군조직의 상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사회 전 영역의 지도층을 형성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프리메이슨은 지상에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며 여기서 프랑스의 총본부, 몰타 기사 등급, 성전 기사 등급이 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형제의 결사는 자신의 법률, 자신의 군대, 자신의 석유 회사와 제약 회사 등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설명된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일반론적 범신론을 진행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대와 협력해 왔다는 것이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원죄를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게 되는 인간의 신성함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프리메이슨의 의식들은 고대 이집트의 수수께끼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되살린다는 목적을 가진다고 한다. 프리메이슨의 의미라는 윌리엄 셔스터의 1927년 저서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수수께끼의 궁극적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에 프리메이슨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프리메이슨 회원은 자연인으로 출발하지만 훈련을 거쳐서 새로 태어난다. 인간이 초인간으로 진화하는 이러한 과정이 곧 고대 수수께끼의 목적이 되어 왔다. 현재 프리메이슨의 목적 또한 사회 공헌이나 자선이 아닌 타고난 본성을 완전하게 하고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이들의 영적 진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1991년 복음 전도자인 팻 로버트슨이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책을 출판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 관련된 프리메이슨의 실체를 밝히려 했던 이 책에서는 프리메이슨의 권력, 암흑의 측면, 국제적인 음모, 신비의식, 부, 비밀결사, 세계 권력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교 지도자들도 프리메이슨이 악마 숭배를 퍼뜨려 신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프리메이슨 측은 자신이 새로운 세계 질서 확립이라는 음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나치와 파시즘 등 역사상의 온갖 박해를 이기는 프리메이슨의 과거는 선량한 사람이라면 프리메이슨을 포함한 그 어떤 형제의 인종,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설명을 한다.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 야심을 갖춘 거대 비밀 조직이라는 의심을 받는 프리메이슨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대단히 불투명하다. 이 미래는 20장 프리메이슨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59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의 프리메이슨 회원 중 대다수인 4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 나머지도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다. 한 명이 둘 이상의 지부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수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 그래도 국가별 회원수를 보자면 영국과 웨일즈에 55만 명,
스코틀랜드에 40만 명, 아일랜드에 4만 7천 명, 캐나다와 미국에 410만 명, 유럽에 8만 명, 오스트레일리아에 37만 5천 명, 라틴 아메리카에 5만 명, 필리핀에 1만 명, 기타 지역 인도, 일본, 대만, 아프리카, 이스라엘에 28만 8천 명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회원수는 계속 감소 추세이다. 사회가 점점 더 세속적 물질적으로 변하면서 MTV 세대의 젊은 이들이 단체 활동보다는 쇼핑, 영화, 록큰롤 콘서트 등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프리메이슨과 같은 조직의 의례와 의식이 개인 삶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프리메이슨의 잃어버린 비밀을 쓴 역사가 존 로빈슨도 개인의 도덕성, 자부심, 영예 등이 구식으로 여겨지게 된 사회 분위기를 원인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메이슨이 소멸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데이비드 코디는 프리메이슨과 그 미래라는 저서에서 비관적 전망이 있긴 하지만 프리메이슨은 미국 젊은이들과 미래를 함께 할 것이라고 썼다. 프리메이슨이 성전을 떠나 노동자들의 일터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의 젊은이들이 내일의 회원이 되어 터널 끝의 빛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앨런 웨이크험은 1898년 오스트레일리아 노스킨즐랜드 총지부에서 연설하면서 우리가 먼저 사회의 요구에 맞춰가지 않는다면 우리 조직은 원하는 사람을 끌어오지도 조직으로서의 가치나 의의를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목사 J.O. 라이먼은 현대 세계의 프리메이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 현대 세계라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렇다. 정지 상태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 삶의 모든 것이 계속 바뀐다면 인류는 세대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무엇이 변한다고 해도 지속되는 가치가 존재한다. 그리스도교이든 지배계층이든 프리메이슨이든 누가 되었든 보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치이다. 프리메이슨에게 그것은 우리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다. 신에 대한 믿음은 어느 문명이든 필요하다.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면 높은 도덕 기준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려면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프리메이슨은 이들 믿음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프리메이슨은 불변의 법칙을 가진 굳건한 토대로서 윤리성을 둬야 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이 지부 바깥의 더 큰 사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고 내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효율성과 미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뉴욕주 총지부의 거장 겸 총무인 게리 해닝슨은 앞을 바라보라. 프리메이슨에 감출 것은 없다. 우리는 인류의 상상력을 고양하는 형제의 조직이며 새로운 세계에도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의 상상력은 늘 프리메이슨 안에 꽃 피었다. 우리는 예술가, 시인, 전사, 반려용가, 제조업자, 탐험가, 개척자, 정부 지도자, 사업가, 가족의 가장 등 우리 다양한 회원들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 이는 우리 조직의 시작 시기부터 그래왔다. 시작 시기를 영국 총지부 형성으로 잡든 십자군 시대의 성전 기사단으로 잡든 드루이드나 이집트인들로 잡든 이는 마찬가지이다. 신에 대한 믿음, 영혼의 불멸성, 서로를 돕고 보살펴야 할 의무를 고백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인간의 상상력이 활짝 펼쳐졌다. 그런 이들이 프리메이슨 회원이든 향후 회원이 될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21세기라는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기대고 모방할 과거의 경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프리메이슨의 행동이 우리 조직 환경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런 위치에 서본 적이 없었다. 이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리메이슨을 18만 개 횃불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계속했다. 신을 믿는 사람,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다. 600만 명이다.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을 인도해 나갈 기회가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지구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면서 느끼게 된 개인과 조직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전에 미처 몰랐던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치부들의 회원수가 196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이로 인해 2030년이면 프리메이슨 지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점, 신입 회원 가입이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 프리메이슨의 편집장인 랠프 히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의 도덕적, 실용적 원칙을 도입, 실천해야 할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회원수 감소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은 있다. 그것도 손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 프리메이슨은 먼저 나서서 회원을 모집해 본 적이 없다. 엘리트 지향의 조직이어서가 아니다. 조직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따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잘 지켜졌고 그 결과 높은 도덕 기준을 따르면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고 동료를 돕는 이들의 무리가 만들어졌다. 폴 베셀은 2000년 9월 8일 워싱턴의 라프랑스 93번 지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리메이슨은 늘 모든 방법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고 정직한 만남을 추구하는 세계 유일의 제도였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는 인종의 조화, 종파를 초월한 유대, 남녀의 협력, 정치적 신념이나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 간의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유엔보다도 국제 엠네스티보다도 그 어떤 이념단체보다도 그런 일에 더 적합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프리메이슨만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일 것이다. 미국 프리메이슨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많은 총지부들이 웹사이트를 개설해 활동 상황을 알리고 가입 방법을 안내한다. 온라인 잡지도 발간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프리메이슨 온라인, 커네티컷 자와 컴퍼스, 플로리다 프리메이슨, 일리노이 프리메이슨, 루지애나 프리메이슨,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오하이오 비컨, 펜실베니아 프리메이슨 등이 있다. 프리메이슨 음악을 위한 전문 사이트들도 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국 프리메이슨은 도서관, 북클럽, 전문 출판사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메이슨 회원 작가들의 모임인 푸른 수사 모임은 1932년에 결성된 유서 깊은 협력 조직이다. 역사가 윌리스 맥레오드에 따르면 그 모임 이름에서 수사란 형제를 의미하는 프랑스에서 따왔다고 한다. 매년 새로운 수사가 한 명씩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 규칙이다. 사망하거나 자격을 포기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에 결혼을 채우기 위해 수사를 뽑기도 하지만 총원이 20명을 넘을 수는 없다. 매년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면 참관이 가능하다. 모임은 프리메이슨 연합 등급이 지원하는 연례 프리메이슨 주말 행사의 일부로 매년 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신입수사 가입은 바로 이 모임에서 이루어진다. 신입수사 지원자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전에는 미셀라이나라는 연합 등급 회보에 게재되었고 몇 해 전부터 필라레티스 잡지에 실린다. 푸른 수사 모임의 의장은 대수도 원장이라고 불린다. 의장은 종신 혹은 원하는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또한 대수도 원장은 부수도 원장 이는 것 자신의 후계자이다와 총무를 임명한다. 대수도 원장은 새로운 수사 지원자 명단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미국의 프리메이슨 회원수 감소 현상 그리고 19세기 중반의 반프리메이슨 운동 재현 가능성에 대해 역사가인 제스퍼 리들리는 프리메이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의 역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 고유의 생활 방식에 뿌리를 두고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프리메이슨은 70년 전에 비해 인구 대비 회원 비율이 줄어들까봐 혹은 20세기 전반기에 비해 미국 대통령이 되는 회원 수가 적을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프리메이슨의 위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공고하다. 미국의 연방이나 주 정부나 프랑스나 영국이 그랬듯이 프리메이슨 회원들에게 신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프리메이슨 회원의 권리 침해라는 점을 모른다 해도 말이다. 미국에서 프리메이슨은 미움이나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다. 최근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프리메이슨은 사설, 골프, 클럽 등 다른 어떤 모임과도 같지 않은 대접을 받는다. 프리메이슨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루려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은 프리메이슨이 비밀 게임을 벌이는 이들의 모임 이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 비밀은 수많은 책과 기사를 통해 과거 회원들의 진술이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많은 부분 드러난 형편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형제의 결사는 더 이상 수수께끼에 쌓여 있지 않다. 이와 함께 프리메이슨이 무언가 음모를 회책하고 있다는 걱정도 누그러들었다. 하지만 드라마 의식에서 표현되는 철학적, 종교적 체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전하다. 프리메이슨 회원 중에서 아무나 붙잡고 위의 설명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보라. 그는 아마 그렇게 되리라 라는 인사말로 대답할 것이다. So mote it be.